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제 조금만 움직였는데 오늘 아침에 온몸이 뻐근하다. 예전 같으면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회복이 잘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회복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의학적으로도 60세 이후에는 근육 단백질 합성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길게 지속되면서 회복이 더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약이나 보충제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쉽게 먹는 과일 속 영양소가 근육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일이라고 하면 흔히 비타민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C 공급원이 아닙니다. 각 과일마다 특유의 효소, 미네랄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어 근육 손상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며 새로운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의 칼륨은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하고 체리의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가라앉히며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은 손상된 조직을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과연 과일이 이렇게까지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 후에 자주 찾는 음식이 바로 과일이라는 겁니다. 바나나, 체리 주스, 오렌지 등이 선수들의 자연 회복제로 불리는데요.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고 계실까요? 혹시 과일은 당분이 많으니 피해야 한다는 말 때문에 지나치게 멀리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물론 과일 속 당분, 즉 과당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섭취한다면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약이 됩니다. 학계에서도 과당만을 분리한 가공식품과는 달리 과일에 포함된 당분은 섬유소,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작용하여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최근 10년간 발표된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신선한 과일 섭취는 근육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과일 한 조각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통증이 줄어든다면 오늘 바로 식단에 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으로 채우느냐, 자연의 힘으로 보강하느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근육 회복을 돕는 7가지 과일을 구체적으로 소개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좋은 과일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까지 알게 되셔서 2배의 효과를 얻으실 겁니다. 잠시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과도 소통이 되고 저도 여러분이 계신 곳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더 구체적인 건강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보다 4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복 속도를 올리고 기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과일이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줄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만 조금 해도 다리에 쥐가 잘 난다. 혹은 밤에 자다가 종아리가 딱딱하게 뭉쳐서 깜짝 놀란다. 는 경험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증상 뒤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전해질은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미네랄을 말하는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게 전해질을 채워주는 음식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자연이 만든 전해질 보충제라고 불릴 만큼 칼륨 함량이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400mg으로 하루 권장량의 10% 이상을 단번에 채워줍니다. 칼륨은 근육이 수축할 때,
신경 자극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꾸준히 먹으면 다리에 쥐가 나는 빈도가 줄고 운동 후 회복도 한결 빨라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나 사이클 경기 후 선수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바나나라는 점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특별히 포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소화되어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시에 칼륨과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기 때문이지요. 운동선수에게 효과가 있다면 근육 회복이 늦어지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과일 아닐까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 속에는 칼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도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단백질 대사에 직접 관여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을 먹고도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근육은 자라지 못하는데 마그네슘과 B6가 바로 이 과정을 도와주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백질 보충제만 챙기는 것보다 바나나 같은 자연식품을 곁들이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바나나의 당분이 혈당을 빠르게 올려 오히려 노인에게 해롭지 않느냐는 질문이지요. 맞습니다. 바나나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하루 한두 개의 바나나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운동 후 당분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빠른 회복을 돕는 천연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게다가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해 주니 과하게만 드시지 않는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피곤할 때 사탕이나 과자를 찾기보다 바나나 하나로 대신하면 어떨까요? 달콤하면서도 포만감이 있고 무엇보다 근육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니 일석이조의 선택이 됩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2개의 바나나를 꾸준히 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근육 피로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단순히 피로가 줄어든 것뿐 아니라 평소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도 개선되었습니다. 단순한 간식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유 속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밤에 과량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혈당이 살짝 흔들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근육을 지켜주는 전해질 보충제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비타민 B6가 들어있어 근육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고 단백질 대사까지 도와주며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바나나 하나 어떠신가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10년 뒤에도 계단을 가볍게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나나를 근육의 든든한 친구로 삼아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밤에 다리를 당겨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운동 후 이틀이 지나도 근육 통증이 가시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이런 통증이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몸속 염증 반응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붉은 빛이 선명한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에 미세 손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운동 후 근육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염증인데 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통증 완화와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체리 주스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통증이 평균 25%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체리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체리 속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근육 회복도 더뎌집니다.
그런데 체리를 섭취하면 숙면에 필요한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보충되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고치는 의사가 잠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수면은 근육 건강에 절대적입니다. 체리는 이 두 가지, 즉 염증 억제와 숙면을 동시에 잡아주는 귀한 과일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체리 주스가 흔히 제공됩니다. 선수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친 뒤 체리 주스를 마시며 회복 시간을 줄이는데요. 이게 단순히 전통이나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냉장고 속에서는 체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나 별 효과가 있겠어 하고 지나치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작은 양이라도 꾸준히 드신다면 충분히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체리의 효과가 다른 과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체리보다 블루베리나 포도가 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상 결과에서 체리의 항염 작용이 꾸준히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근육 손상 회복 속도와 통증 완화 측면에서는 체리가 우위를 보인다는 의견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논쟁은 있지만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느냐입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몸의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저녁 식사 후 체리 몇 알이 통증을 줄이고 숙면까지 돕는다면 오늘부터 식단에 넣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이 과일이 근육을 위한 천연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체리를 고를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껍질이 윤기가 나고 꼭지가 선명하게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보관은 냉장 보관이 기본이지만 오래 두면 영양소가 줄어드니 구입 후 2, 3일 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은 하루에 한 줌, 즉 10GR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체리는 단순히 예쁜 색의 과일이 아니라 근육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앞당기는 붉은 보석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멜라토닌이 숙면을 돕습니다. 하루 한 줌의 체리가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다음 날의 기운을 되살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달콤한 체리 몇 알로 근육에게 선물을 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오히려 배가 더 불편하다. 60세 이후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단백질을 먹어도 잘 분해되지 않고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야 할 길을 잃고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는 셈입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과일이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을 잘게 쪼개 소화와 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키위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훨씬 수월해지고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키위를 식사 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단백질 소화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위는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오렌지보다도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자리 잡는 데는 콜라겐 합성이 필수인데 비타민C가 바로 그 열쇠입니다. 쉽게 말해 키위는 단백질을 분해해 흡수되기 좋게 만들고 흡수된 단백질이 근육으로 연결되도록 돕는 양쪽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요리사들은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키위를 재워두기도 합니다. 키위 속 효소가 고기 단백질을 분해해 식감이 연해지는 원리인데 이는 곧 우리 위장 속에서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지요. 고기 먹고 체한다는 말
키위 한두 조각이면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효소가 실제로 윗속에서 살아남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실험에서 혐오, 키위를 섭취한 후 단백질 소화 지표가 개선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점점 더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 수고가 아깝지 않으신가요? 단백질을 챙기실 때 꼭 키위를 함께 곁들이신다면 같은 양의 단백질도 2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두 개를 드시거나 고기 요리 후 후식으로 드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황금빛 골드 키위는 맛이 달콤해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녹색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해소에도 좋습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한 개 정도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키위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이는 근육 수축과 이완에 직접 관여하는 성분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키위는 단백질 소화와 흡수 근육 합성 전해질 보충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작은 녹색 약사와 같은 과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키위는 단순히 상큼한 과일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 근육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C 전해질을 보충하는 칼륨까지 갖춘 근육 회복에 숨은 조력자입니다. 오늘 저녁 고기를 드신다면 키위 한두 개를 함께 곁들여 보십시오. 내 몸이 단백질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곧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뻐근하다,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욱신거린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부족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근육이 아프고 뻣뻣한 데는 또 다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세한 근육 손상과 그에 따른 염증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도움을 주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달콤하고 상큼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 비로멜라인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 단백질 소화를 돕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운동 후 발생하는 근육의 미세 손상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길게 이어지는데, 브로멜라인은 이 염증 반응을 완화하여 회복 속도를 앞당깁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는 무릎 통증 환자에게 브로멜라인을 투여했을 때 통증 지수가 현저히 줄어든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 유럽에서는 파인애플이 단순히 열대 과일이 아니라 치료용 과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소화불량 외상 후 붓기, 관절통 완화 등의 민간요법으로 파인애플이 널리 활용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전쟁 이후 군인들의 근육 회복을 돕는 음식으로 파인애플이 공급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파인애플의 항염 진통 효과는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온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브로멜라인의 효과가 윗속의 산성 환경에서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임상 연구들은 파인애플 섭취 후 실제로 근육통이 감소하고 부기와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직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의학적 근거들이 파인애플의 유익한 작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달콤한 과일 한 조각이 근육 통증을 줄여준다면 오늘부터 먹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약을 늘리기보다 먼저 식탁 위에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면 훨씬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닐까요? 파인애플의 장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풍부한 비타민C와 망간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과 뼈 조직의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아 탈수로 인한 근육 피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식이섬유까지 풍부해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야말로 한 덩어리 안에 회복과 활력이 담긴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파인애플을 잘라서 드시거나 주스로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단 주스를 만들 때 설탕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파인애플 통조림은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당분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신선한 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한 컵 분량 약 1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산도가 높아 위가 약한 분들이 공복에 과량을 드시면 속쓰림이나 치아부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직후나 간식 시간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파인애플은 단순히 상큼한 열대 과일이 아니라 근육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천연 한겸제입니다. 브로멜라인 효소가 염증을 완화하고 비타민C와 망간이 회복을 촉진하며 풍부한 수분과 섬유질이 몸 전체의 활력을 지켜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파인애플을 올려보십시오.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과일이 아니라 내일의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근육이 회복되려면 단백질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혈관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필요한 만큼의 영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회복이 느리고 쉽게 피로해지며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큰 힘이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달콤하고도 깊은 맛을 가진 포도입니다. 포도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레스베라트롤, 렙베라트롤입니다. 이 물질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 내벽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근육은 제 역할을 못하지만 레스베라트롤은 혈류를 개선해 산소와 영양이 근육 구석구석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그 결과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운동 후 뻐근함도 줄어듭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치즈와 고기를 많이 먹지만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프렌치 패러독스라 불리는데 그 비밀 중 하나로 포도와 와인 속 레스베라트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하루 한 줌의 포도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관 기능이 개선되고 근육 피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포도는 레스베라트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 껍질과 씨앗 속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역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근육세포를 손상시키고 회복을 방해하는데 포도 속 폴리페놀이 이를 막아 근육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드실 때는 껍질째 가능하다면 씨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 실제 인체에서 흡수되는 양은 매우 적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꾸준히 섭취했을 때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한두 번 먹는다고 기적이 일어나진 않지만 오랜 기간 작은 습관으로 유지한다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포도 한 송이가 혈관을 열어 근육에 산소를 공급해 준다면 오늘 바로 식탁에 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약보다 간단하고 달콤한 즐거움까지 주니 이보다 좋은 선택이 있을까요? 섭취 방법에도 작은 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껍질째 씹어 드시되 농약 걱정이 있으시다면 깨끗이 씻거나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루 권장량은 작은 송이 한 줌 약 1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신선한 생과일이 가장 좋습니다. 가공된 주스는 당분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의 또 다른 장점은 수분과 포도당입니다. 운동 후 고갈된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주고 수분이 탈수를 막아 근육 피로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여름철 더위에 포도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채워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포도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을 열어주는 근육 회복 파워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폴리페놀이 혈류를 개선하고 산소와 영양을 근육 구석구석까지 전달합니다. 꾸준히 드신다면 단순한 간식이 아닌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천연 보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달콤한 포도 한 줌으로 근육과 혈관을 함께 챙겨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요즘 들어 몸이 무겁다 하루만 움직여도 다음날 기운이 없다. 이런 말씀 60세 이후 어르신들께 참 자주 듣습니다. 근육이 회복되지 않고 늘 피로가 쌓이는 이유 중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 미래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를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근육세포가 손상되고 피로가 쉽게 찾아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C를 손쉽게 맛있게 채워줄 수 있는 과일이 바로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의 대표 과일입니다. 중간 크기 오렌지 하나에는 하루 권장량의 100배를 훌쩍 넘는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근육 손상을 막고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근육과 인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즉, 단순한 피로 회복을 넘어 근육 자체를 회복시키고 보호하는 이중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오렌지가 단순히 비타민C만 주는 과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렌지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식물성 화합물도 풍부한데 이는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회복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과 면역력 저하입니다. 오렌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를 먹는 것과 오렌지를 먹는 것 과연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용량 보충제보다 오렌지 같은 신선한 과일에서 얻는 비타민C가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렌지 속의 다른 성분들, 예를 들어 플라보노이드 식이섬유 수분이 함께 작용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영양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조합이 몸에 훨씬 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달콤하고 상큼한 오렌지 한 개가 기운을 되찾고 피로를 줄여준다면 오늘 바로 드시지 않겠습니까? 피로를 참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섭취 방법에는 작은 팁이 있습니다. 오렌지를 통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즙을 내면 비타민C가 공기와 닿으면서 일부 파괴될 수 있고 당분만 농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껍질 가까운 하얀 부분 알베도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니 가능하면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오렌지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은 병사들에게 오렌지와 레몬을 공급했습니다. 단순히 갈증 해소가 아니라 피로 회복과 상처 치유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실제로 비타민C 부족으로 생기는 괴혈병 환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오렌지는 생명을 지키는 과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단순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렌지는 오래전부터 회복과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렌지는 단순히 상큼한 간식이 아닙니다. 피로를 날려주는 비타민C 폭탄이며 근육 회복과 콜라겐 합성 면역력 강화까지 한 번에 책임지는 과일입니다. 꾸준히 드신다면 몸이 가볍고 회복이 빨라지며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오렌지 한 개로 근육과 기운을 동시에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내일 아침 몸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살찌니까 지방은 피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근육 회복과 보호를 위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성분이 듬뿍 들어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흔히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버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버터의 포화 지방과 달리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낮춥니다. 근육은 혈액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회복되는데 혈관이 좁아지고 염증이 쌓이면 근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아보카도 속 지방은 혈관을 열어 근육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천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앞서 바나나에서도 강조했듯이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의 핵심 성분입니다. 실제로 아보카도 반 개에는 바나나 한 개보다 더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는 근육의 긴장을 풀고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며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근육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가 늘어나 근육 회복이 더디지만 아보카도는 이 공격으로부터 근육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멕시코와 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보카도를 젊음의 열매라 불렀습니다. 단순히 고소하고 맛있어서가 아니라 장수하는 노인들의 식단에서 늘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보카도를 주식처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근육과 뼈 건강 지표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보카도의 열량이 높기 때문에 노인에게는 비만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반 개 정도 식사의 곁들임으로 드신다면 과잉 열량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불포화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군것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정량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고소한 아보카도 반 개가 근육 손실을 막아준다면 오늘 바로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흔히 멀리 있는 보충제만 찾으시지만 가까운 과일 하나로도 충분히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다양합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를 얇게 썰어 샐러드에 올리거나 으깨어 토스트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두유나 우유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영양 흡수도 원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을 더하는 방식은 피하고 가능한 자연 그대로 즐기시는 것입니다.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식이섬유입니다. 장 건강을 돕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이는 곧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이어져 근육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힘을 낼 수 있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보카도는 단순히 부드럽고 고소한 과일이 아닙니다. 불포화 지방이 혈관을 지키고 염증을 낮추며 칼륨이 근육 수축과 회복을 돕고 비타민 E가 세포를 보호하는 근육 지킴이 과일입니다. 하루 반 개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근육을 10년 후까지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 아보카도를 올려보십시오. 고소한 맛 뒤에 숨어있는 진짜 선물은 근육 보호와 회복의 힘일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과일은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항상 이롭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근육 건강을 해치고 회복을 늦추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과일 속의 당분, 특히 과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더라도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같은 양의 당분에도 혈당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는 곧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 대사까지 방해합니다. 즉,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흡수가 잘 되지 않아 회복이 느려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공된 과일 제품입니다. 과일 주스 말린 과일 통조림은 신선한 과일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0% 과일 주스라고 해도 실제로는 당분만 농축되어 있고 식이섬유와 비타민은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한 컵의 주스에는 사과 3, 4개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근육 회복보다는 피로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늦은 밤의 과일 섭취입니다. 특히 포도, 망고, 수박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을 밤늦게 많이 먹으면 소화는 늦어지고 혈당은 높아집니다.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당분은 그대로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근육 회복을 돕기보다는 체지방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근육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악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학계에 흥미로운 논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과일의 당분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니 해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나이 든 사람에게는 과일도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적당량 신선한 상태, 올바른 시간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과일이 근육 회복의 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사과 1개, 바나나 1개, 오렌지 1개처럼 정해진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먹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껍질을 무조건 벗겨 먹는 습관입니다. 물론 농약 걱정 때문에 벗기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 사과, 배 등은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껍질을 버리면 과일의 진짜 힘을 놓치는 셈입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실 수 있다면 근육 보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일은 근육 회복에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과당, 과다, 가공식품, 늦은 밤, 섭취 껍질 버리기 같은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부터는 과일을 약처럼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약도 용량을 지켜야 효과가 있듯 과일도 적정량과 올바른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 근육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뭐든 먹으면 바로 기운이 났는데 요즘은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힘이 안 난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흡수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40대, 60대, 80대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산 분비 감소입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인데 60세 이후에는 그 분비량이 40%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결국 근육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키위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이 도움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부족한 소화 효소를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내 미생물 변화입니다. 장 속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납니다. 이때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과를 먹어도 젊을 때보다 영양을 절반밖에 못 얻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에서는 과일의 섬유질이 장내 유익균을 다시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을 주는 게 아니라 흡수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은 60세 이후 급격히 감소합니다. 호르몬이 줄면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비타민C, 비타민 E, 폴리페놀 등 과일 속 항산화 물질은 이런 호르몬 감소로 인한 근육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과일보다 보충제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이지요. 실제로 알약 형태의 보충제가 빠르게 흡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는 자연식품에서 얻는 영양소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하나만이 아니라 섬유소,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이 함께 들어있어 단일 성분 보충제보다 훨씬 다양한 경로로 몸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데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는다면 혹시 흡수의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 어떻게 흡수력을 높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일은 신선할수록 좋습니다. 오래 저장된 과일은 영양소가 줄어들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둘째,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은색 체리, 주황색 오렌지, 녹색 키위, 보라색 포도처럼 색마다 다른 파이토케미컬이 있어 서로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소화가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흡수에 유리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운동과 수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영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잠을 잘 자지 않으면 회복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영양 흡수는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함께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흡수는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 감소 장내, 미생물 변화, 호르몬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과일 섭취와 생활 습관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흡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과일을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를 의식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근육 건강을 결정짓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체리, 키위, 파인애플, 포도, 오렌지, 아보카도 모두 근육 회복에 분명한 도움을 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근육 건강은 음식과 생활 습관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의 역할입니다. 근육은 움직여야 유지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어도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근육은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근육량이 20% 이상 더 유지되었습니다. 과일이 영양을 공급한다면 운동은 그 영양을 근육에 저장하는 열쇠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창고 없는 곡식과 같다는 비유가 딱 들어맞습니다. 둘째,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근육은 낮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밤에 우리가 자는 동안 회복되고 자랍니다. 체리 속 멜라토닌이 회복을 돕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얕아지고 자주 깨다 보니 회복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일의 영양과 더불어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 습관이 필수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진다는 말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쉽게 말해 스트레스는 근육을 갉아먹는 호르몬을 불러옵니다. 오렌지나 아보카도의 영양이 스트레스를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도 소개하겠습니다. 과연 식단만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운동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입니다. 일부 연구는 영양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다른 연구는 운동의 효과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의 공통된 결론은 균형입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과일을 챙겨 드셨다면 몸도 함께 움직이셨나요? 단 15분이라도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곁들이면 과일 속 영양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근육에 흡수됩니다.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에 오렌지 반 개로 시작하고 점심 산책 후 바나나 하나로 전해질을 채우며 저녁 식사 후 체리 몇 알로 숙면을 준비하는 것. 이런 일상의 리듬이 쌓이면 근육은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또한 과일은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분이 풍부한 포도로, 겨울에는 비타민C가 가득한 귤로 대체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몸은 계절마다 다른 필요가 있으니 제철 과일을 드시면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육 건강은 음식과 생활, 습관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과일이 근육을 살리고 운동과 수면이 회복을 완성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관리와 작은 생활의 지혜가 더해지면 근육은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과일 한 조각과 함께 10분 산책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균형이 여러분의 내일을 한결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과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나, 체리, 키위, 파인애플, 포도, 오렌지, 아보카도. 각각은 제각각의 색과 맛을 가졌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몸, 특히 근육 회복을 돕는 특별한 영양소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과일은 전해질을 채워주었고, 어떤 과일은 염증을 가라앉혔으며, 또 어떤 과일은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거나 혈관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은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삶을 지켜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일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운동, 수면, 마음가짐이라는 생활 습관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바나나가 전해질을 채워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약해집니다. 체리가 염증을 낮춰도 잠을 이루지 못하면 회복의 시간은 사라집니다. 아보카도가 혈관을 보호해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호르몬이 근육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근육 건강은 먹는 것과 사는 방식이 함께 맞물려야 완성되는 퍼즐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과일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는 바나나의 칼륨에, 또 누군가는 체리의 숙면 효과에, 누군가는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에 감탄하실 것입니다. 그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는 함께 배워갑니다. 또 하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언제든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먹고, 조금 더 꾸준히 움직이고, 조금 더 잘 쉬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10년 뒤 여러분을 지탱해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일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크냐? 보충제와 비교하면 어떠냐 하지만 분명한 건 과일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켜온 자연의 보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이 주는 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동년배로서 확신합니다. 과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근육과 삶을 지켜주는 생활 속 의학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침에는 오렌지 반개, 점심 후에는
바나나 하나, 저녁에는 체리 몇 알. 그 작은 습관이 내일의 피로를 줄이고 모레의 근육을 지키며 10년 뒤에 독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는 힘이 됩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근육 건강에도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삶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